우리 교수님, 네, 오늘은 왜 소나무 숲에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은 아주 특이하고 정말 필요한 발효를 하기 위해서 술순을 수집하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토목공사를 끝내고 순영의 소나무가 자연적으로 발화를 해서 이렇게 순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는 공간이에요. 소나무는 우리가 그냥 생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변비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고, 대신에 소나무는 효능이 아주 뛰어난 대표적인 약용나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송충 이외에는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는 좋은데 이 독 때문에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따서 발효하는 과정까지를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것 자체가 소나무가 만든 정류들, 피트치드가 굉장히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효가 안 됩니다. 절대로. 어, 그래서 설탕물에 저며놓고 쓰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해갖고는 소나무의 독이나 이런 걸 없애지를 못해요. 어, 근데 예를 들어 소나무의 독을 없애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음. 항균력이 10만 배예요. 어, 어마어마한 항균력이 있어서 어, 몸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항균력에서는 최고의 식물입니다. 음, 그 다음에 가바 성분이 있어서 어, 사람의 중추신경을 재생하거나 이 균형을 잡아줘요. 어, 거기다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한 아이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어린 순을 식용을 하면 좋은데 독 때문에 식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발효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발효는 절대 불가능해요. 어,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종균이 있어서 그 종균에다가 처리를 하면 음. 물에 녹는 지용성화되어 있는 정류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발효라서 그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솔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솔순 포함해서 소나무 그 항균력이 센 거를 네, 발효를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10만 배를 희석해도 균을 죽여요. 어, 그러니 발효라는 건 균이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인데 균을 죽이니까 발효가 안 되죠. 어, 어,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을 넘게 거쳐서 이런 침엽수의 강한 독에서도 생존하면서 그 먹을 수 있는 균을 찾아낸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고 발효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찾았는데 그 종균을 어떻게 찾았어요? 과정이 길고 험난했어요. 처음에는 솔잎을 같은 양의 설탕을 넣고 엑기스 처리를 해요. 어, 어, 그 상태에서 40도 이상의 고온에다가 어, 6개월에서 1년을 두게 되면 이 기름이 설탕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위에 뜨는 기름막이 사라져요. 어, 그러면 그 이후에 물을 25% 정도 다시 첨가한 다음에 거기다가 종균을 처리를 하면 몇 년 만에 발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나무 발효는 처음에 할 때는 한 5, 6년 만에, 그 다음에는 한 3년 만에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지금 그 균들이 진화를 해서 따서 넣자마자 바로 발효를 하는 그렇게 능력을 가진 균을 만들어낸 거죠. 얼마나 빨리 발효를 해요? 넣고 나서 여기 한 달 이내에 기름이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라진 기름이 향이나 성분은 그대로 있는데 기름으로 안 떠요. 지금 뜯는 이 술수는 완전히 소나무 기름 덩어리예요. 이 소나무 기름 덩어리가 한 달 만에 완전히 제거가 되고 그 기름이 완전히 분해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네, 숙성을 다 하면 네, 원물이 다 없어지고 네. 액만 남아요? 그렇게 가는 과정은
수년이 더 소요될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발효에서는 종균들을 일반적인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서 발효 속도를 올리는 정도까지 종균들이 트레이닝이 됐는데 어, 지금 소나무균은 음. 완벽하게 한 달 내에 분해해내고 이 독을 제독하는 균은 작년에야 겨우 얻게 됐어요. 아, 그래? 그래서 1년 숙성을 시켰는데 균들은 아직까지는 원물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얘도 이제 자꾸 교육을 시키다 보면 몇 년 안에 그렇게 소나무의 전성품을 전부 다 분해내는 그런 균으로 진화를 하겠죠. 그러면 교수님처럼 발효 분야에 네. 전문성을 가진 분이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렇게 발효책도 쓰고 발효를 우레에서 농업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발효라는 분야가 워낙 다양해요.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거, 설탕의 농도가 3%에서부터 그 40%까지 다양하게 연출되고, 그 다음에 온도, 광, 이런 조건이 워낙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이라서 이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전에 유튜브에 한번 나갔는데 생결로 먹는 것보다 네. 발효해서 먹는 게 훨씬 사람들이 먹는 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발효 분야가 발전할 분야가 너무 많은데 네. 왜 인류가 생겨난 지가 언젠데 이렇게 발전이 안 됐을까요? 근래의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속도라는 게 있어서 발효 빨리 발전할 걸로 보여요. 아, 그래?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정 조건에서 특정한 미생물을 단일 미생물로 배양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은 이미 확립이 되어 있고 잘 발달되어 있고 여쭤본 이유는 네.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네. 해서 못한 거거든요. 워낙 미생물의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복잡하지만서도 그 미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인류의 건강이라던가 장수 이것에 아마 가장 빨리 다가서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네. 있는데 몰라서 못하니까 네. 그 교육을 좀 네. 체계적으로 네. 예를 들면 발효 학교를 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네. 유튜브에 온라인으로 발효 학교를 만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발효 교육을 좀 활성화시키실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제가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주말마다 발효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제가 발효 소재로쓸 소립을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도 발효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나서 나는 이곳이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 성실껏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강의장에 오셔서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네. 솔순을 이제 채취를 해야 되는데 네. 솔순 채취하면서 뭐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5월 중순이에요. 봄 되면 송화가루가 날려요. 그게 딱 끝나는 시점이 되면 소나무 숨이 길게 나오면서 아래쪽에서 아주 작게 솔잎이 발생을 해요. 요때가 이 안에 송짓, 그러니까 소나무에 정유 성분이 많고 식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양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요 시기라서 솔순을 활용하는 것이 소나무의 성분들을 가장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농축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채취할 때 네. 솔잎하고 그 가지가 좀 들어가면 안 돼요? 괜찮아요. 솔잎이 들어가도 되고 가지가 들어가도 되고 이 소나무의 가지는 송지라고 해서 한약재를 써요. 솔잎도 한약재를 쓰고요. 술수도 쓰는데 왜 이 부위를 채집하냐면
이 봄철에 모든 성분들이 다 일로 응축되어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아서 EV를 씁니다. 다시 한번 네, 솔순을 발효해서 먹으면 네. 우리 인간한테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단연 보아업체 쪽에는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고전에 나온 한의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나무를 먹으면 사람이 100세가 돼도 늙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화와 관계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중추신경의 균형과 중추신경을 재생을 해내요. 사람이 뭐 소화 능력도 중요하고 뇌도 중요한데 뇌를 늙지 않고 그 세포를 재생한다는 건 장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나무가 염증을 잡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병이 드는 건 대부분 염증 때문인데 정말 저농도로도 염증을 완전히 잡아내요. 근데 그것도 선택적 살균이에요. 유해균은 죽이고 어, 유익균을 살려내는 어, 선택적 살균을 한다는 게 소나무의 아주 큰 특성이에요. 일반적으로 항균력이 강한 아이들은 유익균이고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죽여요. 어허, 근데 소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소나무는 어, 유해균은 죽이고 유익균은 살려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추출하는 애들은 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장점도 없겠지만 음. 뭐 몸에서 특정한 장기들을 버리는 이런 작용도 나기 때문에 어. 무조건 솔잎을 뜯어다가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채취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발효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솔잎을 따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 솔잎 발효를 교육하는 과정, 어,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직접 담는 과정까지를 어, 어. 솔순 채취에서부터 그 작년에 만들어놓은 순들을 직접 시음하고 이런 과정까지를 아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는데 바람 굉장히 시원한 거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네.